이건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여기 근처에서 신호가 잡히는데. 찾았다. 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지. 어휴 추워. 여기가 사연자님 마음속인가? 절 왜 찾아오셨나요? 사연을 보고 도움을 드리고자 왔어요. 요새 너무 힘들어요. 출산 후 몸도 망가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것 같아요. 내가 왜 육아와 가사에 매여 단절된 채 혼자 이러고 있는지 눈물도 막 나고 남편과 아이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제가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산 후 신체적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산후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게 자살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가끔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멍하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산후 우울증인 건가 봐요. 우울증이 절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든 걸까요? 산후 우울증을 이겨내고 싶어요. 출산 후 85%에 달하는 여성들이 산후 우울감을 느끼고 그중 10에서 20%가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병 3에서 6개월 후에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지만 잘 치료받지 않을 때에는 1년 넘게 지속하기도 합니다. 방치할 경우 산모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 발달 및 남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맞아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면 남편이 밉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일도 잦아져요. 남편분도 아빠가 되는 것은 처음이고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연자분의 남편과도 대화를 하였는데 남편분이 보내신 메시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산후 우울증 치료에서 가족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 육아 및 가사 일을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아내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기관을 찾아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아,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야지. 저 사람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이번 사연자님 마음은 너무 어둡네요.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요. 왜 이렇게 기운 없어 보이신가요? 요새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면증이 생겼어요.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 진학으로 목표였던 원하던 곳에 취업을 했는데도 고용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져 암울해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로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그로 인해 불면증도 심하신가 봅니다. 맞아요.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예민하고 짜증이 나서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너무 우울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집에 있는 술을 먹으면서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문득문득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무서운 생각이라는 게 자살에 대한 생각인가요? 네, 맞아요.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를 계획해 본 적이 있나요? 시기까진 아니지만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면 어떻게 하면 힘든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사연자님처럼 밤에 더 불안한 생각들로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누워있을 때 불안한 생각들을 떠올리기보다 편안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낮 시간 동안 운동 등의 활동들로 지쳐서 잠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불안한 심리라던가 불면증에 대해 주변에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불안할 때면 어머니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요즘엔 전화를 걸려고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쉽게 전화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해결해보려 했지만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심각하다고 느껴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듭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듯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정신건강에 위험 신호가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가끔 정신과 치료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시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허락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신과 치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불안에 대해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고 말은 안 했지만 가족들도 많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혹시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으로 푸시나요? 맛있는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좋아하는 것을 배달시켜 먹어요. 와, 맛있는 음식이 왔나 봐요. 얘기를 통해서 불안이 조금 해소되셨다니 기쁘네. 저기 어르신 설마. 빨리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어르신 마음속은 메말라 보이네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 것 같아. 나이가 들어 안 아픈 곳이 없고 은퇴 후 농사일에 뛰어들었지만 쉽지 않네. 이전에는 그래도 마누라랑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는데 몇 달 전 암으로 마누라가 가버린 후부터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네. 어르신, 배우자분의 사망으로 최근에 더욱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우울하신 것 같으시네요. 늙으면 다 죽는 거지. 자살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확 죽어버리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나 신경 쓴다고 찾아오면 그게 더 귀찮고 짜증이 나. 게다가 요새 깜빡깜빡 하는 게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겁도 나.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마누라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우울증상 중에 기억력 저하라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치매와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에 대한 생각이 나시는 것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이나 손자분들도 지금의 어르신처럼 많이 그리워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도움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많이 슬퍼하겠지? 어르신의 메마른 사막 같은 마음이 호수 같은 편안한 마음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네요.